제어문에는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요. 조건문에는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시간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조건이 만족을 하면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울 구조인데요. if 괄호 열고 조건이 들어가고요. 괄호 닫고 중괄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실행문을 실행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문이 참, 여기서 참이라는 값은 1이라는 이야기죠. 거짓이면 0이고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0일 때는. 만약 여기는 실행문이 한 행밖에 없다, 두 행, 세 행 있을 경우도 있는데 한 행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인 if문의 구조였죠. 자, 25행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면 26행을 실행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을 넣었더니 실행되는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조건은 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재석은 26행은 실행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 조건을 1로 바꾸게 되면 1은 참이라는 이야기였죠. 박명수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을 참이라고 하는가 라고 관계연산자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0 이외의 모든 값은 참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1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이란 불린 값을 넣어 놓았지만, 이 이외의 값, 만약에 마이너스 200이다, 이것 또한 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29행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 이렇게 문자 A를 조건문에 넣어도 결과가 참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수를 이용을 하면 바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오죠? 변수가 선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를 위쪽에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 5라는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에 들어있는 값이 5입니다. 5는 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34행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계연산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A의 값이 0보다 크므로 결과는 참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연산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지 않으므로 결과는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실행이 안 됩니다. 만약에 관계연산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것 또한 관계연산식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력급 5까지는 34행까지는 그대로 실행이 되었고요. 방금 전에 코딩한 36행의 조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큰가? A가 현재 5가 저장이 되어 있죠. 조건이 참입니다. 따라서 37행이 그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작은가 확인해 봤더니 조건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40행 실행되지 않았고요. A 값과 0이 같은가 물어봤는데 이것 또한 거짓이니까 43행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너는 관계 연산자가 아니라 할당 연산자, 대입 연산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A에 0을 저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A의 값이 변경되었죠. 그리고 A의 값이 0이 되었으니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A에 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에 0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조건식의 결과를 인식을 하고 47행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A에 10을 저장을 하고 그걸 조건식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0 이후 모든 값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의 결과는 참이 됩니다. 따라서 47행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미리 넣어놓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자, 숫자 입력이라는 텍스트를 일단 출력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건 정수형 한 개를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d죠. 10진수로 받으니까. 자, 25행에서 A라는 변수에 5를 저장을 했지만 28행에서 정수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즉 10진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A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숫자 입력이라는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고 숫자 한 개를 입력하라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 정도 입력해 볼까요? 자, 먼저 36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A, 그렇죠? 자, A의 값이 0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참이 되겠죠. 따라서 37행이 그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가 0보다 큰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또한 참이니까 입력값 500은 0보다 크다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 0보다 작지 않죠. 따라서 이건 거짓이 됩니다. 43행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가 0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46행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A에다가 10을 저장을 했습니다. A에 그전에는 500이 들어있었는데 49행을 거치면서 A의 값이 50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A의 값이 10으로 변경되었고요. 50행에서 그 10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36행에서는 A 값이 마이너스 10이지만 10을 참으로 인식을 해서 37행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9행에서는 A 값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지 않으니까 40행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2행에서 A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참이니까 43행이 실행돼서 마이너스 10은 10보다 작다가 출력이 되었고요. A가 45행에서 A와 A 값이 0과 같지 않으니까 여기는 거짓이 되어서 46행 또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49행에서 A의 값에 10을 덮어 써버렸죠. 그래서 입력값은 A에 들어있는 값은 10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 중에서 기본이 되는 if문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 실행하는 문장 이외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실행할 문장을 포함하는 if els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은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if 괄호 안에 조건 실행문까지. 여기는 기본적인 if문과 동의를 하고요. 끝나는 부분에다가 else라고 넣습니다. else는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행문 2에 해당되는 요 영역에 있는 명령물들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3행에 여기는 실행문 1에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조건이 참이 아닐 때는 여기는 명령물들을 실행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구조가. 어떤 수가 짝수인지 짝수가 아닌지 판별하는 조건식을 if문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인지 짝수가 아닌지 판별하는 연산자가 있었죠. 나머지 연산자로 사용하면 됩니다.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10을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이면 짝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경우도 있겠죠. else라고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홀수입니다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11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홀수입니다라고 15행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17행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입니다. 즉 여기는 참이란 얘기죠. 그래서 15행을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면 17행을, 참이면 15행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이라기보다는 참이 아니면, 참이 아니면이겠죠. 참이 아니면 여기를 실행하여라 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if 조건에 맞지 않는 다른 모든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은 이렇게 고정되는 상수값으로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수값으로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융통성 있고 프로그래머블 하겠죠. 그래서 a라는 값을 int a라는 값을 이렇게 변수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에 들어있는 값이 4의 배수인가 4의 배수가 아닌가를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식은 if문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else. 가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괄호를 열고 닫는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괄호를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야 되고 그 다음 괄호를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이렇게 먼저 적어 놓은 다음에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방식으로 지금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의 배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식은 짝수인가 짝수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자, 16행에서 보다시피 이게 짝수인가 짝수이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계산했냐면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0이면 짝수고요. 0이 아니면 홀수였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배수로서 확인을 해보면 a에 들어있는 값이 2의 배수인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을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이고 0이 아니면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과와 똑같은 동일한 식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4의 배수인가를 확인하려면 a에 들어있는 값을 4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인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0이면 4의 배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4의 배수가 아닙니다. 자, a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4의 배수란 얘기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 조건이 참이면 여기를 실행하면 되고요.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여기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a에 들어있는 값이 11이죠. 11이 지금 4의 배수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변수 a에 고정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숫자 입력이라고 일단 이건 출력을 해보는 거고요. 자, 10진수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행에서 a라는 변수에 11을 저장을 했습니다. 16행에서 그냥 출력만 했고요. 숫자 입력이라고. 17행에서 숫자 한 개를 입력받습니다. %d라고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하면 그게 a에 저장이 됩니다. 앞서 a에 저장이 되어 있던 11은 사라지고 그 위에 내가 입력한 숫자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50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행에서 50을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서 20행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1행, 22행, 23행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행에 와서 a를 4로 나누었습니다. 0이 아닙니다. 따라서 26행이 실행되지 않았고요. 그 외의 경우니까 28행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만 25행에서 40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므로 26행이 실행이 됩니다. 28행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성문 처리하겠습니다. 자, 앞선 문제와 코드가 똑같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A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참이면 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A에 40을 저장을 하게 되면 40을 4로 나눈 나머지 연산의 결과는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27행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29행을 실행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조건식과 이 밑에 있는 조건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4의 배수가 확실한 40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맞죠? 4의 배수가 아닙니다. 27행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29행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행에 있는 조건식과 28행에 있는 조건식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조건식의 결과를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 조건식의 결과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여기는 1이 나오고 여기는 0이 나올 것 같습니다. 4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A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가 라고 물어봤죠. 이거는 참이다, 1이 나오는 거고, A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문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건문이 한 개였었죠. 이번에는 조건문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인 조건문이었고요, 중간에 else if문을 사용하게 되면 다중 if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조건 1이 참이면 실행문 1 여기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 2가 참이면 여기 있는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조건 모두 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 참이 아닐 경우에는 실행문 3을 실행을 합니다. 조건 1과 조건 2는 AND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 1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 조건이 참이 아닐 경우에 내려와서 조건문 2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건문 2는 이런 형식은 2개 이상을 계속해 쓸 수 있습니다. 조건 3도 만들 수 있고 조건 4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의 성취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저장을 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점수를 한 99점, 성취도 A겠죠. 입력을 일단, 그리고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A겠죠. 그래서 문자 A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C로 형식 지정 문자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정의하겠습니다. 스코어에 들어있는 수가 90보다 크다면 참이겠죠. 그때 20행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else 인데 그냥 else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스코어가 80보다 크다면, 이런 경우에는 성취도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스코어가 90보다 큽니다. 그러면 91, 92, 93, 94 이런 값들이 여기서 걸러지겠죠. 만약에 89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조건이 맞지 않죠.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89 정도는 내가 체크할 수 있네. 여기서는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비행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그 밑에서는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는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행 변수 스코어에 내 점수 99점을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스코어를 90이랑 비교를 하죠. 조건이 참인가 확인했더니 참입니다. 그러면 21행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스코어가 89였다라고 하면 여기는 조건이 참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else if문 다시 여기 있는 조건을 확인을 해요. 89네요. 그러면 조건이 참입니다. 그러면 23행을 실행을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79였다라고 하면 여기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여기 조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79면 여기는 조건 만족하네요. 내려와서 25행 실행을 하고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60점 이하의 경우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F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전부 다 else문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lse 이건 전부 다 모두 성취도 F를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취도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79로 변수의 상수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C. 79는 24행에서 조건이 만족하죠. 자, 이것 또한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성적의 성취도가 나오겠습니다. 52점을 입력을 하면 성취도가 F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02점 102점도 성취도 A가 나오죠. 네.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범위가 뭐 0점부터 100점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코어 값이 0부터 100 사이일 때만 여기 있는 if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그래서 if문을 한 개를 더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라 라는 겁니다. 자, 25행부터 35행까지는 우리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코어에 들어있는 값에 의해서 성취도 A, B, C, D, F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는 점수랑 비교하기 이전에 스코어 값이 0부터 100 사이에 들어있는 값인가를 확인해서 그 이외의 값이라면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25행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서 조건을 하나 더 걸어주는 겁니다. 조건식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코어의 값이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면 25행부터 35행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하여라. 두 번째 if else 문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적어주고요. 입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f문의 조건식에도 해당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먼저 그러면 스코어 값이 0보다 큰 값이 들어왔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값이 0보다 큰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25행부터 35행까지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입력 나왔고요. 여기에서 뭐 84 입력하면 B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면 B가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는 23행의 조건이 맞지 않는가, 0보다 크지 않는가, 마이너스 5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5행부터 35행까지는 실행되지 않고요. 37행에는 else문이 실행되면서 38행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23행의 조건식에다가 100보다 작은 값만 확인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어가 100보다 작은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관계 연산식의 결과가 두 개 다 참여해야 되겠죠. 두 개 다 참일 때만 여기가 참이 되게 하려면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결과도 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도 참일 때 25행부터 35행까지를 실행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102라는 점수를 입력을 해도 입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입력을 해도 입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0과 100 사이에 있는 값을 입력했을 때만 성취도가 나타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00까지도 성취도 A를 줘야 되니 100을 넣어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 1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00도 입력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같다라고 해서 100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성취도가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